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드입니다. 오늘은 생초보를 위한 iOS 테크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의 iOS 로드맵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로드맵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iOS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다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닌 오늘은 좀 더 쉽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iOS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때 쓰이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티브-C랑요, 그리고 스위프트입니다. 오브젝티브-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너무 오래된 언어긴 해요. 현업에서는 많이들 쓰이지 않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새롭게 앱을 만들거나 출시한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안 쓰겠죠. 그래서 오브젝티브-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iOS 개발을 시작한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스위프트를 더 공부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스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를 안 한다라는 거는 iOS 개발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스위프트를 어떻게 배우냐? 생초보를 위한 스위프트, 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카데미라는 곳에서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링이라는 인프런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한 번씩 보면은 이 생초보를 위한 스위프트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컨텐츠고요. 요거를 통해서 스위프트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배워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딥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코드카데미라는 곳 제가 저번 컨텐츠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내가 고민해서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테스트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익히기가 쉬운 코스들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곳이고요. 스위프트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런 스위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즘 코스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울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도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다 보니까 무료 코스들에 대해서 한번 쭉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링이라는 이 인프런에 있는 강의는 유튜브에도 있긴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시작하기에 좋은 컨텐츠예요. 요 스탠퍼드에서 실제 강의한 내용을 번역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한글링이라는 팀에서 번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료 수강 신청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이 컨텐츠들을 한번 쭉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UIKit과 이 iOS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많이 좀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봤었는데 컨텐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MVC 이런 아키텍처라든지 그리고 3강 이런 거 보면 옵셔널, 튜플, 레인지, 데이터 스트럭처, 메소드랑 프로퍼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도 이렇게 쉽게 무료로 우리가 수강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너무 감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는 UI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볼 차례입니다. UI는 UIKit이랑 스위프트 UI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UIKit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좀 끼워주고 싶진 않은데 필수입니다. 개인에만 만든다라는 경우에는 솔직히 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도 해요.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취업을 할 거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경우에는 솔직히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라고 보면 컴포넌트랑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요. 컴포넌트는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뭐 UI 뷰, UI 라벨, UI 이미지 뷰, UI 버튼, 테이블 뷰, 컬렉션 뷰, 스택 뷰. 이 정도는 무조건 한 번씩 다 써봐야 된다. 이 정도는 무조건 다 한 번씩 써봐야 되고요. 이걸 쓰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토리보드랑 그리고 코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녀석들이 이 녀석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로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한 번씩 써보시면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 오토 레이아웃이란 뭐냐? 오토 레이아웃이란
제약 조건에 따라 뷰 계층 구조에 있는 뷰 크기와 위치를 동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폰 SE랑 아이폰 14 프로랑 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일일이 컨텐츠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의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컨텐츠들을 변경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오토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토리보드랑 코드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는 방법만 솔직히 익히면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컨스트런트를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코드는 무조건 필수다라고 저는 좀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보드로 우리가 이 UI를 다 짰을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이유는 일단은 그 해당 파일을 여는 것부터가 굉장히 비용이고, 그 해당 파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경점이 잡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스토리보드보다는 코드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이 오토레이아웃과 그리고 UI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꼭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I 관련한 내용들은 어떻게 배워야 하냐면, 일단은 많이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길라잡이가 있으면 좋겠죠? 영어도 괜찮다면 이 Let's Build That App 이라는 이 아저씨의 컨텐츠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길 저는 좀 추천드리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재생 목록을 보면 UI 킷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오토 사이즈, 그리고 유토 사이즈, UI 테이블 뷰, 챗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밑에도 보면 뭐 스위프트 3, 렛츠 빌드, 트위터 뭐 이런 녀석들이 있네요. 이런 녀석들을 한 번씩 쭉 따라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분께서는 강의를 영어로 해주십니다. 하지만 영어가 되게 어렵지 않고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굳이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코드를 보고 어떻게 컨텐츠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이런 코드를 쓰면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아니라 한글만 원한다면 사실 모릅니다. 무료로 UI 관련한 내용을 무료로 풀어주는 곳은, 좋은 강의는 사실 아직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위에 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스위프트 UI죠. 스위프트 UI는 사실상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트렌드 자체가 선호는 UI로 넘어오고 있고, UI킷에서 스위프트 UI로 넘어오고 있어요. 스위프트 UI는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한번 들어야 되는 녀석은 이 컨텐츠가 있어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컨텐츠고요. 자, 보면 이제 4시간 25분짜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Get Started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른쪽에서 실제 화면으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한번 쭉 훑고 나면 스위프트 UI가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조금 감 오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걸 처음 했을 때 바로 스위프트 UI가 이런 거구나 라고 바로 알진 못했어요. 당연하게 실제 코드를 짜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약간 맛보기 느낌이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좋은 무료 콘텐츠로는 이 카브소프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스위프트 UI 활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이나 이런 건 없고, 사실상 코드를 보면서 특히 스위프트 UI 같은 경우에 프리뷰로 오른쪽에 바로바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무조건 한번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언어도 익혔고요. UI도 이제 그릴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은 앱을 만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키텍처죠. 아키텍처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뭐 MVC, MVVM, 바이퍼, 립스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MVC랑 MVVM을 먼저 익히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애플에서 UIKit 같은 경우에는 MVC를 제한하고 있고요. 스위프트 UI에서는 MVVM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애플에서 제한하는 건 일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MVC랑 MVVM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걸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은 아니고 많이 중요하긴 한데요. 클린 아키텍처랑 이제 솔리드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사실 앞에 꺼내놓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잡고 있다가는 좀 다른 것들을 놓칠 수 있어서 굳이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랑 솔리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라도 슬쩍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나중에 저도 별개의 컨텐츠로 아마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공부하면 좋은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은 싱글턴, 그리고 옵저버 패턴, 델리게이션 패턴,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싱글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실무에 나가보다 보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코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옵저버 패턴이랑 델리게이션 패턴, 특히 델리게이션 패턴 같은 경우에는 UIKit을 다루면서도 충분히 좀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딥하게 어떤 식의 데이터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RC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AR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받고 어떻게 해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충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부터 먼저 한 번만 이해를 간단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콘커런시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솔직히 초보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가산점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걸 먼저 한번 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 iOS 개발자 앨런이라는 분이 만드신 컨텐츠인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니어 개발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추천드릴 만한 컨텐츠인 것 같고요. 이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사실 이거보다 좋은 설명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보시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 좋은 콘텐츠로는 이 스위프트, 특히 저희는 iOS 개발자다 보니까 이 스위프트 액터라는 거를 뿌시는 콘텐츠를 추천드리는데요. 액터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이 액터를 배우기 위한 선행 지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유료로는 더 좋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죠. 유료로는 또 마찬가지로 또 인프런입니다. 인프런에서 이 아까 앨런님, 동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앨런님께서 만들어주신 iOS 컨커런시 강의가 있고요. 요거 5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 그리고 동시성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뿌시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쓰이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사이트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iOS 인터뷰 퀘스천스라는 GitHub인데요. 보면 이렇게 iOS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주고 계시고요. 면접 때 받은 질문이나 공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일단은 키워드 자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것들을 다 찾기 너무 귀찮을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료긴 하지만 이 왕초보를 위한 한 방에 끝내는 iOS 앱 개발 바이블 초격자 패키지, 요거 있습니다. 유료 광고 아니고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강의고요. 지금은 뭔가 할인을 해주고 있네요. 뭔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금 뭔가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거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
내용이긴 해요. 이 컨텐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스위프트의 기초에서부터 이제 iOS 앱 개발에 대한 기초, 그리고 뭐 컴바인으로 비동기에 대한 처리들, 그리고 네트워크, 뭐 디자인 패턴들, 그리고 스위프트 UI,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뭐 CI/CD, 뭐 TDD, 뭐 에자일, 뭐 이런 굉장히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에 좀 다뤄주고 있어서 이 강의로도 좀 되게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 자체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거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 두 가지예요. TIL 그리고 개인 앱 요 두 가지인데요. TIL이라는 거는 Today I Learned,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정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공부한 것을 정리로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뭐 노션에다가 그냥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좀 더 가볍게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익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는 개인 깃허브에다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깃허브를 다루는 것까지도 좀 기술도 늘 수 있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하드한 방식으로는 개인 블로그 혹은 미디엄에다 글 쓰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을 제가 가장 하드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좀 겁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앱을 만드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개발 관련한 경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컴공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되게 좋은 증명 방식 중에 하나가 개인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앱을 만들고 출시까지 해봤다면 첫 취업에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부수입 창출도 가능하죠. 개인 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 회사 앱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버전이 iOS 14인데요. 제 개인 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iOS 최신 버전, 지금은 16이 미니멈 버전입니다. iOS 16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도 제 개인 앱에서는 너무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키텍처나 새로운 기술들을 막 적용해보고, 약간 나만의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되게 열심히 앱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앱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그럼 어떤 앱을 개발해야 될지, 어떤 앱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클론 코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내가 앱 하나를 두고 나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래 라고 앱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제약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기능들과 이런 애니메이션, 좀 더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심도 있게 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iOS의 테크트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디였습니다.